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그 외 후보들은 누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부터 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대선 후보 분들을 하나씩 만나보는 그런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손학규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번째 대선에 나선 이유 그리고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손학규 후보님의 그 목소리,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목소리를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대선에 지금 다시 나오신 것이 2014년도에 정계 은퇴를 발표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원 8달 선거에서 패배하고 맞습니다. 정계를 떠난다고 했었죠. 자, 7년 만에 정계 복귀를 하신 건데 대선을 불과 또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100일 정도 남았을 때 네네. 출마 선언을 했죠. 네네. 자, 이 시점에서 정치전 결단으로서의 어떤 대선 출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정치를 다 떠났었는데요. 네네. 뭐 정치인도 만나지도 않고 기자도 안 만나고 네네. 뭐 차도 없애고 운전기사도 뭐 비서도 다 없애고 막걸리 마시고 산에 다니면서 평범한 자연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대선이 진행되는 거를 뭐 보고 참았어요. 근데 야, 이건 좀 너무하다. 대통령 선거인데 네네. 소위 시대 정신을 논하는 것이 없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네네. 후보도 없다. 네네.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국가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래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은 어떻게 돼?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지금 오늘 있었던 현안이니까 잠시 한번 여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에 이준석 대표가 모든 당 대표로서의 직을 내려놓겠다라고서는 발표를 하고서는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는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여기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정치에 아주 병폐 같은 것이 여기서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비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을 향해서 발돋움하고 네. G10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으로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주 국운 상승에 절호의 찬스인데 예. 이런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고 단지 권력 투쟁, 권력 싸움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네. 이렇게 나오게 됐다. 네. 100일을 앞두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실은 손학규 후보님의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네. 그 슬로건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경우에 그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에 나오시면서도 물론 그 슬로건이 또 마음속에 같이 들어가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이죠. 네네. 제가 7, 8년 전에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조금 빨랐던 구호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나 네. 노동 시간만으로 보면은 주 52시간 그 네네. 노동 시간 제도가 거의 정착이 돼 가고 있고 또 최저임금도 많이 상승하고 했는데 그러나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조건에 대한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로시간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음. 그러려면은 6시에 칼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자기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벼랑간에 주 52시간을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과외수당이 없어져서 수입이 줄고 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되고 네네.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줄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르고 네. 심지어는 폐업을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형편이 됐거든요. 네네. 이 저녁이 있는 삶은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네.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가진 정책이래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숙제는 우리에게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도 없고 음. 또 결혼을 못해서 혼자 밥을 먹고 네네. 연애도 못해서 혼자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네네.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혼밥으로 가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이 손학규 후보님이 그 20대 대선 그 출마 선언하는 것까지 많은 분들이 뭐 알고는 계시지만 정작 대선 공약은 이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지 손학규 후보의 1호 공약이라고 제가 하면 물론 모를까요? 예. 대선 출마할 때 네.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네.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경제는 선진국이 되는데 정치는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나라 국격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대통령제를 없애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네네. 내걸고 나왔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정말로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네. 제가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시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예를 들면은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5% 이상 득표를 해야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네. 유럽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지금의 유럽의 부흥과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우리도 이제는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민간 기업의 기술이 국가 주도의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고 이런 민간 기업과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안정되게 유지를 해 나가려면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억압보다는 네네.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정책적으로 네. 통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주의, 민주주의의 본산은 워낙 의회주의입니다. 그걸로 맞습니다.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근데 많이 좀 있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내각제나 또는 그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위 때문에 직소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직을 내놓고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의회 중심주의로 가보자. 그러면은 이 잠재되어 있었던 의원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럼 그것으로 정치적인 개혁, 정치 체제 개편도 같이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이번 그 대선을 바라보면서 지금 손학규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제3지대의 후보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이제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은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무엇이 이 삼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관심을 유권자로부터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앵커님께서 네. 제3지대를 네. 그냥 단순히 제1당, 제2당이 아닌 그 정치 세력들을 제3지대로 분류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보는 제3지대는 유럽과 같이 제1당, 2당과 사이에서 조정을 하거나 또 정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진 그런 제3지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제3의 길을 통해서건 또는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건 네. 그런데 지금 제3지대를 뭐에 있다고 하는 소위 제3지대에 네네.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제3지대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인가. 예. 1당 2당이 안 되니까 난 여기 있다가 1당 2당 어느 쪽에 갈까 네네. 그 눈치 봐서
들어가겠다고 하든지 네네. 아니면 이념 정당으로 남아있든지 네네. 뭐 이런 정도를 갖고서는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새로운 중심, 제3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그 독일이나 유럽의 연합 정치를 꿈꾸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네. 기억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3지대를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끌어 나가겠다. 그게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 때 네네. 추구했었던 것인데 네. 소속해 있었던 그 전에 국회의원들 정당원들이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안 됐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제3지대의 후보는 손학규 후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저 자신은 뭐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3지대에서 그냥 끝까지 한 구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제1정당, 제2정당의 정치적인 그 세력도 함께 포함해서 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대선 레이스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최근에는 이제 가족들과 관련된 이 검증 문제들이 상당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검증이냐, 뭐 네거티브 공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개인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네. 뭐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그 양당의 후보들이 제대로 된 시대 정신과 국가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남는 게 개인적인 문제, 가정사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만 남아서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세계 정세 속에서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리고 인구 절감이라고 한 그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인 환경, 특히 바이든 정권 그 등장 이래로 미중 간의 대결이 동북아시아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전착을 하고 미래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음. 국민들이 뭐 보이는 게 뭐 이재명 후보의 개인사 또 가정사 또 뭐 윤석열 후보의 가정사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또 그리고 그분들 자신이 미래 비전에 대한 충분한 그 축적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그런 약점만 공격을 하고 또 정책이라고 내놓는 네. 것은 포퓰리즘에 머무르고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 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3지대 후보들 간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공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3지대 후보들 간의 연대 이거 어떻게? 근데 왜 연대입니까? 네. 3지대에 있다고 1당 2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연대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연대와 단일화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와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냐? 아니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정권을 쟁취하겠다. 정권을 쟁취할 목표도 없거니와 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힘을 합쳐서 글쎄 이게 내각제라면 혹시 우리가 그 2당 3당 4당이 합쳐서 제1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힘도 안 되지만 말이죠. 네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선거를 앞둔 연대와 단일화입니다. 네. 제가 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그 후보가 그때 제1후보였었는데 우리가 이 경선이 마지막 경선이 아니다. 안철수와 단일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독자적으로 그 집권을 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3의 후보와 단일화가 그 다음에 있다. 근데 그 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네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공학적인 선거가 우리나라 정치를 그동안 많이 망쳐왔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 폐해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갖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그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그냥 단지 위드 코로나로 민심만 얻을 것이 아니라 방역 과 전염병 전담병원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든다. 이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게나마라도 네. 돌 하나라도 쌓는다. 이런 그 자세로 정권 마지막을 준비해 주기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손학규 후보님 모시고 오랜만에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오늘 CPBC 평화방송에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 출연해 주셨는데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그 평화방송에 들어오면서 김수환 추기경님 사진이 네네. 보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아주 조용하시지만 아주 강인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그 정의를 네. 이루는 그래서 평화방송의 어떤 정의와 평화의 정신이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정신으로 그것이 남북 대국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네. 이런 그 방송이 되고 우리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성탄절도 금방 다가오니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